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전남 동부권 민선 8기 3년을 돌아보는 연속 보도. 두 번째 순서는 광양시입니다. 철강과 2차 전지 등 지역 산업이 부침을 겪는 가운데 광양시는 신산업을 통한 혁신에 주력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정인하 광양시장은 전남에서 유일하게 3년 연속 인구가 증가한 것을 주요 성과로 꼽았는데요. 내년 지방선거 출마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광양 경제를 떠받치는 철강 산업. 미국이 철강 관세를 최대 50%로 올리면서 수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여기에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2차 전지까지 불황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복합적 위기 속 정인하 광양시장은 민선 8기 취임 3년을 맞아 산업혁신을 통한 경제 대도약을 강조했습니다. 2차 전지 소재와 수소가 양대 축입니다. 국가 첨단 전략산업 및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재자원화와 AI 기반 실증환경 구축을 통해 기술력과 산업 경쟁력을 더욱 높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만난다면 광양시 1호 공약이었던 수소환원제철 기술 전환 지원을 적극 요청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철강을 생산할 때 쓰는 석탄을 수소로 대체하는 방식인데 앞으로 시장 판도를 바꿀 꿈의 기술로 불립니다. 수소환원제철 기술을 하루빨리 앞당길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는 거, 그다음에 철강 이 관세 이 문제 좀 해결해 달라는 거. 전남에서 유일하게 3년 연속 인구가 증가한 광양시. 정 시장은 안정적 일자리 확보와 생애주기별로 체계화한 복지 정책을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동부권 3개시 행정통합 구상을 두고서는 신중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공통 문제 해결에는 협력할 수 있지만 경제동맹 등 통합은 아직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모든 자치단체의 특성이 다 있고 그리고 또 그 추진하는 방안 자체가 다 틀리고 정말 순수한 의미의 이 통합 이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정 시장은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다며 재선 도전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남은 임기 1년은 준비한 사업이 시민 일상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신속하고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여름으로 접어들면서 순천 월등면에서는 지역 대표 특산물인 복숭아 출하가 시작됐습니다. 이 지난해 기승을 부렸던 탄저병은 다행히 잠잠한 상태지만 가격 하락과 냉해 피해로 농민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문영철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푸른 나뭇잎 사이로 탐스럽게 익은 복숭아가 분홍빛 자태를 뽐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농민들은 열매를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수확합니다. 5시에 기상해서 아침 먹고 한 6시부터 시작해서 일손이 워낙 바쁘다 보니까 저희들 일가 친척들 다 오셔가지고 거두주고 있습니다. 수확된 복숭아는 곧바로 선별장으로 옮겨진 뒤 크기별로 분류돼 포장을 거쳐 전국 곳곳으로 팔려나갑니다. 지난해 큰 피해를 입혔던 탄저병이 올해는 잠잠하고 당도와 품질도 좋아 농민들은 일단 한숨을 돌렸습니다. 이쪽이 거의 돌산 같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물 빠짐도 좋고 일교차 자체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당도가 조금 더 높을 수 있고. 하지만 걱정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올해 조생종 복숭아 가격은 2.5kg 한 상자에 3만 원 내외로 지난해보다 30%가량 떨어졌습니다. 전국적으로 복숭아 재배 면적이 늘어 생산량이 많아지면서 가격이 하락한 겁니다. 또 지난 봄 이상 저온으로 중생종 품종의 냉해가 발생해 다음 달 중순부터는 수확량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생종에 가서는 한 60% 이상 감소를 보고 있습니다. 보험 처리는 된다고 합니다만은 산정률이 안 나와서 보상받기 힘들다는 거죠. 가격 하락에다 생산 차질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는 농민들은 지자체와 농업당국이 농약 등 농자재를 지원해 시름을 덜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전국 최초로 해상교통 공영제를 도입한 신안군이 최근 의미 있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 교통비 절감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까지 이어지면서
공영제의 전국 확산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신안군에서 운항 중인 공영 여객선입니다. 섬과 육지를 잇는 유일한 교통수단이자 이제는 주민들의 삶을 바꾸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현재 신안군은 33척의 공영 선박을 통해 28개 항로를 운영하며 14개 읍면 주민들의 바닷길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2013년 시작된 해상교통 공영제는 2024년까지 약 665억 원의 경제적 편익을 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투입된 예산 448억 원과 비교하면 편익이 1.5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세부적으로는 통행시간 단축 효과가 228억 원, 생활비 절감 243억 원으로 가장 컸고 차량 운행비와 교통사고 비용 절감 효과도 포함됐습니다. 신안군은 최근 야간 운항 확대와 육상교통과의 연계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공영제가 복지를 넘어 생활 기반 시설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해상교통 공영제를 더욱 확대해서 섬 지역 주민들의 안정적인 해상교통 이동권과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신안군의 사례를 통해 해상교통 공영제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법적, 재정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시작 자체는 저희 섬 주민분들을 위해서 시작이 됐지만 결국은 우리 육지에 계시는 그리고 국민 전체를 위해서 파급이 되고 있는 효과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한 지자체에서 책임을 지고 해야 되는 것보다도 우리 국민 전체 그리고 국가 전체에서 도움을 드리고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배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닌 섬 주민들의 삶을 이어주는 생명선입니다. 자치단체가 감당해온 이 무게를 이제는 국가가 함께 짊어져야 할 때입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야 또는 거기. 작업 현장 곳곳에서 이주 노동자들이 흔히 듣는 말이죠. 이런 호칭에서 벗어나 서로 이름을 부르며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려는 작은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김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선소 작업장에 하나둘 모인 이주 노동자들. 국적도 일하는 분야도 다양하지만 오늘은 특별한 공통점이 생겼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진 개인의 안전모를 받은 겁니다. 베트남에서 오신 지양님. 원래 이름 적었는데 우리는 도장하니까 시간 좀 돼서 페인트 많이 묻어서 또 다시 또 적었어요. 변하지 않아서 좋겠어요. 10개가 넘는 다양한 국적의 노동자들이 섞여 있다 보니 서로 이름도 모른 채 야나 거기라고 부르기도 했던 일터. 이제는 이름을 부르면서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를 정착시켜보자는 취지로 이 캠페인은 시작됐습니다. 전남노동권익센터 조사에 따르면 이주 노동자 10명 중 7명이 욕설이나 모욕 등 언어폭력을 겪었다고 답했습니다. 이름이 표기가 되잖아요. 그럼 저부터 더 이름을 부를 것 같습니다. 부르면 친근감이 있을 테고 그러면 더 나아가가지고 우리가 회사가 추구하는 안전한 작업장도 구현될 것 같습니다. 예. 원활한 작업과 안전사고 대비를 위해 안전모에는 이렇게 이름과 국적, 혈액형 등 정보가 표시돼 있습니다. 사람 이름도 잘 보여. 어느 나라 사람 그렇게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이거 일할 때에도 좋아요. 이번 캠페인은 전남노동권익센터 등 5개 기관 주최로 열린 가운데 앞으로 영암 대불산단과 광양, 다른 시도에서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외국인 이주 노동자는 이제 우리 농촌이나 어촌 그다음에 이런 조선소에서 건설 현장에서 없어서는 안 된 필수 노동자가 된 것 같습니다. 함께 노력하고 함께 존중받고 서로 배려하는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비로소 꽃이 되었다는 어느 시의 한 구절처럼 이제 일터에도 사람을 향한 존중의 언어가 피어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오늘 오후 1시 반쯤 여수시 만흥동의 한 식품업체 폐수 처리장을 청소하던 작업자 2명이 질식했습니다. 60대 업주와 50대 직원은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모두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폐수 처리장의 찌꺼기를 제거하던 중 쓰러진 것으로 파악됐으며 구조 당시 방독 마스크,
안전모 등은 착용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 중이며 고용노동부도 업체 측 과실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광양시 영상각 유형환경청이 환경부가 공모하는 지역 대기질 개선 사업에 참여합니다. 이번 사업은 정부와 지자체, 기업이 협력해 지역 중소기업의 노후 대기오염 방지시설 교체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환경 분야 상생 모델을 구축하는 게 목표입니다. 사업비는 광양제철소 출연기금을 비롯해 환경부와 광양시, 중소기업이 함께 재원을 마련했으며 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저금리 융자도 지원됩니다. 순천시가 수도권 등에 거주하는 시민 20여 명을 대상으로 체류원 관광 프로그램인 순천 일기를 진행합니다. 참가자들은 7월부터 10월 사이 일주일에서 열흘가량 순천에 머물며 지역 축제와 마을 행사 등 다양한 콘텐츠를 직접 체험하고 이를 SNS에 기록하고 공유합니다. 한편 이번 프로그램에는 총 68팀 126명이 지원했으며 이 가운데 20대와 30대가 64%, 수도권 거주자가 58%를 차지했습니다. 전남의 첫 폭염특보가 발효된 오늘 종일 무더운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내일 순천과 광양 등 일부 지역에서 가끔 비가 내리겠고 예상 강수량은 5mm에서 50mm입니다. 전남 동부권의 아침 최저기온은 22도에서 23도, 한낮 최고기온은 28도에서 31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앞바다 0.5m에서 0.5m, 먼바다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전남 드래곤즈가 모레 저녁 7시 청주 종합경기장에서 하나은행 K리그2 18라운드 충북 청주 FC 원정길에 나섭니다. 전남은 최근 홈 4연전에서 1승 2무 1패에 그치며 아쉬운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 원정에서 반드시 승리해 분위기 반전을 이루겠다는 각오입니다. 지난 경기 복귀한 공격수 하남을 비롯해 정강민, 노동건이 복귀를 앞두고 있으며 최근 여름 이적 시장에서 영입한 르본과 김주엽, 박산중 등도 팀의 보탬이 될 전망입니다. 전남은 충북 청주 원정을 마치고 다시 광양으로 돌아와 리그 선두 인천 유나이티드를 시작으로 홈 3연전에 돌입합니다. 지역의 위기와 미래를 주제로 분권자치 거버넌스 대회가 오늘 여수에서 열렸습니다. 전국의 지역혁신 활동가와 시민사회, 지방전무가 참여하는 이번 대회는 이틀 동안 전남대 여수 캠퍼스에서 열려 지역 소멸과 기후위기 등 다양한 현안을 논의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전국 각지의 행정, 정치 학계 전문가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30여 개 포럼과 세션을 통해 정책 전시와 우수 사례 발표 등에 나서 지역연대와 협치를 강화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여수시가 전국 최초로 초등학교 특수학급 학생을 위한 공공생활수영교육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여수시는 최근 시체육회 교육지원청, 청년해양교육원 등과 장애청소년 생활교육 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